공고일 기준 2년 내에 임신이나 혹은 출산을 해야 되고 소득이 이제 150% 조건이 붙고 자산이 3.79억 이하라는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 인구 감소 영상과 조금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극악의 저출산을 막고자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공입니다. 만약에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의 인사이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3년 8월 29일에 발표를 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일단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여기 보시면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금융 지원, 그러니까 공급을 해줄 거고요. 대출도 잘해줄 거예요. 일단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근데 그 공급 중에는 이제 세 개로 나뉘어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입니다. 여기에서 공공분양에는 아예 특공 자체를 신설해 버렸어요. 기존에 생애 최초 특공,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 말고 신생아 특공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간 분양에는 신생아 특공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공급할게요. 공공임대에도 우선 공급할게요. 이렇게 세 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출산 가구의 금융지원, 그러니까 대출을 더 잘해주겠다는 건데 구입자금 대출 도입할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든 전세를 하시든 일단 대출을 더 잘해줄게요 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애를 낳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집은 우리가 어떻게든 국가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애를 낳으세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비싼 집값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주거 방안책을 이제 내놓는 거죠. 오늘 글도 우리 은퇴연구소님 글에서 갖고 왔고요. 대중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내용,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글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연구소님은 부의 지식사전을 집필하신 작가이기도 하고 저희 방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고문님이기도 합니다. 공고일 기준 2년 내에 임신이나 혹은 출산을 해야 되고 소득이 이제 150% 조건이 붙고 자산이 3.79억 이하라는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 이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겠다. 연 7만 호 정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았습니다. 뭐야?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안 했는데도 내가 그냥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고를 쳐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애를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집을 지원해주는 이런 건데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정책 자체가 나오는 게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그런 건데 이거는 새로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약간 그거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을 주니까 괜찮기는 합니다. 저는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오는구나.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공공분양, 요즘에 뉴홈에서 하죠. 뉴홈에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에 특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공분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 SH, GH 이런 것들입니다. LH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SH는 서울시, GH는 경기도. 각 지역의 지역 공사에서 시행하는 국평 이하의 아파트들을 보통 공공분양이라고 이제 말하고요. 보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좀 차이라고 하면 공공분양이 이제 택지 가격도 싸고 전반적으로 공사비를 싸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부 자재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민간분양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잘 지어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봤을 때는 민간분양 아파트가 더 비싸고 선호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조건을 보면 소득 150% 이하 그리고 자산 3.79억 이하입니다. 무주택은 당연히 기본 조건으로 깔리는 거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하겠다.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이 됐다 그러면 안타깝게 자격이 안 됩니다.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150%입니다. 아까 연 이제 3만 원 정도, 총 7만 원 중에 여기서 이제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게 연 3만 원 정도를 공급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과 재산이 이제 제일 이제 크게 걸리는 건데, 소득은 도시 월 평균 150% 이내. 근데 중위소득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꽤 높은 편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죠. 보시면 3인 이하, 아까 150%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인 이하 가구는 월 970만 원입니다. 만약에 4인 기준이라 그러면 1,100만 원이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긴 하지만 낮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 3.79억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그다음에 뭐 주식,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 이제 시세 보통 요즘은 한 70% 정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 실제 거래 가격이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시가격 알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차량 가격은 홈택스나 보험개발원, 복지로 등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량 기준가액은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4, 5년 됐다라고 하면은 신차 가격의 한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재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전세금인데 기타 자산으로서 본인의 자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특공 때 전세금을 빼주는 경우가 있었대요. 추후 공고문의 때면은 전세금 포함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금은 대출을 제외한 내 돈이 들어간 거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것까지 제외해 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 공고문의 떴을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본 내용은 공공분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간분양입니다. 민간 분양은 특별 공급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냐? 일단 첫 번째 조건인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의 특공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돼. 그런데 그들 중에 내가 만약에 2년 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꽤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 때문에 내가 애를 낳으려고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 있긴 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어쨌든 이런 것도 파격적인 내용들이긴 하니까 주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구 감소가 조금 더뎌지는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을 것인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